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신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은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0년 5.18 당시 신군부에 대한 미국의 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백악관 회의 메모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영광 백수읍과 염산면까지 제한급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주를 찾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AI로 힘들어하는 토종 땅 농가들을 만나고 중국 기업에 매각될 처지에 놓인 금호타이어 노사를 만났습니다. 텃밭에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돌아선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입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정권 창출에 실패해 지역민들께 죄송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야당과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로 정권 개최 전의 적폐 정권과 국정 운영의 방식이 차이난 점이 없고 오히려 신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높은 건 국민의당 덕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인사를 중용하고 호남에 지금처럼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 경쟁자인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당 비대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마냥 발목 잡지는 않겠다며 협조할 사안은 돕겠다고 말하면서도 비판과 견제가 없으면 권력이 오만해지는 만큼 강한 야당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위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때이른 폭염은 이틀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7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의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우리 지역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성과 신안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이 되면서 안개는 모두 거치겠고 맑은 하늘 드러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 농도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2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 31도, 담양과 화순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당시 미국 백악관 회의를 최근 연이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최고위급들의 광주와 신군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자료는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야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새로 확보된 이 자료가 5.18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사실상 광주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미국 백악관의 정책 검토 회의. 지금까지 이 회의의 내용은 당시의 간단한 언론 보도와 1996년 팀 셔록 기자가 폭로한 체로키 파일을 통해 사후 보고서로만 알려졌습니다. 광주 군 진입을 용인하는 회의의 결론만 간략히 정리한 요약본이었는데 이번에 확보된 닉 플랫 백악관 회의 메모는 회의 내용 전반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This makes the U.S. role even worse than I originally thought back in 1996. Korean aspirations for democracy simply did not matter to the United States. 이 메모에서는 전남도청 집단 발포 직후 미국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싶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속내를 읽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독보적인 자료인 것 같아요. 특히 지상군을 포함한 미군 한반도 증파를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한 상황도 새롭게 확인됐고 5.18이 벌어지던 때 전두환 신군부와의 동행을 결정한 미국의 인식과 판단도 확인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 미국의 대한 정책의 속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세상에 나온 닉 플랜 메모. 5.18과 당시 미국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밝혀줄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나온 적벽돌 등을 광주시가 보존 관리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 적벽돌 2,000장과 천정보 7조, 기둥 4개, 목재 5톤 등을 화순 능주면 야적장에서 옛 505 보안부대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벽돌 등의 자료가 옛 전남도청 보건팀에서 추진 중인 보건 자료 조사와 수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객실부 1차 수색을 완료한 가운데 어제 3, 4층 객실 내부와 배 바닥부, 화물칸 등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왼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는 바닥면이 벽처럼 세워진 상태로 객실 내부에서는 심하게 부식된 구조물이, 화물칸에서는 차량이 뒤엉켜 쌓여있는 모습 등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 PC방에서 한 남성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를 잡고 봤더니 단순한 PC방 흉기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PC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PC방 종업원의 옆구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카운터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7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34살 택시기사 이모 씨. 알고 보니 이 씨는 최근 2, 3년간 이 PC방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자신이 불법 사행성 오락업소를 몰래 운영하고 있는 이곳을 종종 찾았고 이날도 속칭 인터넷 바둑이 도박으로 불리는 도박을 하다 판돈 수백만 원을 잃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PC방에서 나갔다 술에 취해 다시 돌아와 돈을 돌려달라며 종업원을 위협했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 2개로 여성 종업원을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이 종업원은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그 오락실이고, 그래서 자기가 오락실 다니면서 거기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 경찰은 실제 이 업소가 합법업소로 허가를 받은 뒤 단속을 피해 운영되어 온 불법 사행성 오락업소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관공서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세철 광주시 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관공서 납품을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지역구 관공서에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식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영광군 백수읍 2,600가구와 염산면 2,300가구에 대해 제한급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의 저수율이 25% 이하로 급감하면서 정수장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남에서는 상수도 시설이 없는 산간이나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급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학원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선행학습 규제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학벌 없는 사회 박고형준 활동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내 학원들의 선행학습 광고들을 직접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학원가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실태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실태 점검을 위해서 이제 광주의 이러한 신창지구라든지 장동 이때를 쭉 둘러봤는데요. 총 64건의 선행학습 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도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이제 비하자면 2배에 달한 수치인데요. 네. 이러한 법상에서는 이러한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고 있지만은 페널티라든지 이러한 벌점 조항이 없어서 학원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결국 선행학습이 교육 경쟁을 심화시키고 또 서열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지자체가 주최하는 입시 설명회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요? 네, 교육부 공문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시 사교육 종사자를 이제 배치하지 말 것을 권장했었는데요. 그 공문이 2016년도 6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자체가 입시 설명회를 어떻게 개최했는지 보니까 총 14명 중에 10명이 사교육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 교육청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은 제자리가 좀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일단은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도 있고 이러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이러한 법 조항은 있지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페널티라든지 이러한 벌점, 과태료 등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행학습 광고에 있어서 규제 단속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에 이제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런 선행학습 관련 법을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일제고사 폐지 이런 문재인 정부식의 이러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대학 평준화랄지 수능 자격고시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로 이런 뭔가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게가 없는 외딴 섬은 생필품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100길로 나들이를 해야 하는데요. 나이든 마을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이 양심 가게를 운영 중인 전남의 한 섬마을에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2번 갈아타야 도착하는 섬마을 신안군 대둔도 오리입니다. 12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 점포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고른 물건 값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건 모두 손님 몫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상거래는 주민들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단 하루뿐입니다. 바쁘게 배에 나가고 이제 일하러 가려면 얼른 갖고 가고 이제 갔다 와서 저녁에 또 일 끝나고 와서 갚고. 십시일반 1,000만 원을 모은 청년들이 마을 회관을 개조해 양심 가게를 만든 건 2달 전. 유일한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70%가 넘는 고령 주민들이 생필품 하나를 구입하러 길게는 2시간 반씩 걸리는 육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재료부터 구급 상비약까지 가격표도 꼼꼼히 적어두고 주문받은 물품을 육지 나들이길에 사와 채워줘 어르신들에겐 도시의 대형 편의점 못지않게 인기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 청년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해줘서 우리는 좋다고 자랑하죠.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 문을 연 지 2달째 흑자를 내고 있는 양심 가게는 외딴 섬마을의 소통 공간이자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남구 진월동에 농민과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겼습니다.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은 광주 남구와 나주시, 화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구 대촌과 화순, 나주 지역 생산자가 출하하는 농산물 240여 종과 가공품 200여 종이 판매됩니다.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코너와 사회적 경제 생산품 등이 판매되고 2층은 마을 공동체 협력센터와 학교급식 지원센터, 마을 분쟁 해결센터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저상버스를 예약해 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광주복지재단과 함께 교통약자가 탑승할 저상버스를 직접 선택해 예약하는 스마트폰 앱 광주 교통약자 버스를 오는 26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약자가 정류장과 위성지도, 버스를 검색해 운행 중인 해당 노선의 차량을 선택하면 예약 내용이 버스기사에게 자동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목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식이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면접식 감사 형태도 문제지만 간부 공무원들에게 각 상임위원회를 돌며 인사를 하고 선서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 비어있는 의원들 자리가 눈에 띕니다. 감사 방식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면접 방식의 서류식 행정사무감사.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개별 의원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공무원들이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경찰 취조를 연상케 합니다. 또 의원들이 미리 할 수 있는 자료 검토를 감사 현장에서 진행해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길게는 5년 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 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좋은데 지나친 법이 없잖아요. 상임위원회 무용론도 나옵니다. 서류식 감사를 하다 보니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 소속 실과 직원들도 불러 감사를 진행합니다. 국정감사와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와 대조적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부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존 상임위원회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의 권위의식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장, 과장, 국장 등 수십여 명의 간부 공무원들은 세 개 상임위원회를 돌아가며 방문해 인사를 하고 선서까지 해야 합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서류식과 회의식을 병행해가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청년들에게 교통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을 놓고 시민단체가 무늬만 교통수당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청년 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좁고 가난을 증명해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무늬만 청년 교통수당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수당을 당장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다른 자치단체도 대학생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고 소득 기준으로 청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광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6개 도시의 시장들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5,500억 원의 지하철 운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오구 타격 날카롭습니다. 내야 빠집니다. 중견석 뛰어터 이루자 김주찬 3루통과 홈으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우측을 향합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쪽 넘었습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최우 선수의 통산 250 홈런이 터져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밀어칩니다. 타구는 내야를 건넜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김선빈의 위치는 3루통과 홈으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풀카운트 밀어 때립니다. 가볍게 센터 쪽 중견선배 떨어집니다. 이루자 이명기 3루통과 홈으로 홈까지 추가점이 들어왔습니다. 김주찬 2타석 만에 멀티히트. 바깥쪽 센터 쪽 중견수 앞쪽에 안타입니다. 이루자 김성민 3루통과 홈으로 1루자도 3루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4안타 경기에 김주찬.
낮은 볼을 따라갑니다. 내야를 건넜습니다. 우중간에 안타입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가득하고 이명기가 홈을 밟고 김두찬까지 홈으로 푹푹 질습니다.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파나디나 3루 골 뒤로 빠집니다. 파나디나는 3루에 멈춥니다. 후반에 나가서 안타 이후에 몰래 좋아요. 나주환 선수의 안타가 터져 나옵니다. 최원준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1점을 가져가 죽었어요. 이범을 타고 멀리 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1타점 그리고 2타점이 기록되면서 이번 시즌 한 경기 팀 최다 득점을 만들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2구 외야 쪽으로 뛰어보냅니다. 루이스가 2타구를 처리하면서 오늘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20대8 러스를 집경에서 부딪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영락공원의 화장로 증설 공사가 끝난 가운데 화장 수용 능력이 25%가량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화장로 2기를 증설해 11기로 늘렸다며 유족들이 선호하는 오전 시간대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의 화장률은 78%에 이릅니다. 한국전력은 극심한 가뭄 속에 농가의 관정용 전기 공급 신청을 최우선 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한전지사에서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긴급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관정 고장 신고 농가의 누전 차단기 등을 무상으로 보수해줍니다. 전남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5.18 단체 등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광주와 달리 전남 지역 5.18 사적지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적 보존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에는 화순과 목포, 나주를 중심으로 8개 시군에 73곳의 5.18 사적지가 있지만 안내판과 표지석을 세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